요 문제면 충분할 것 같은데. 자, 합성함수는 x라고 하는 집합에서 y로 가는 집합을 y로 가는 함수를 f라고 칭하고 y에서 z로 가는 함수를 g라고 칭한다고 한다면 a를 대입했더니 b가 나왔습니다. b 대입했더니 c가 나왔고요. 그럼 f한테 a를 대입한 게 b고 g한테 b 대입한 녀석의 값은 c잖아. 그럼 선생님이 b의 값 대신에 대입하려고 하거든. 대입한 녀석의 값은 g의 fa의 값은 c인가요? 그래서 이렇게 한 방에 가는 함수를 알고 싶습니다. 거쳐가는 거 말고 x에서 z 집합으로 가는 이 한 방에 가는 함수는 이 함수란 얘기네. 맞나요? 여기다 a를 대입하면 c가 나오니까요. 근데 이렇게 표기하려면 괄호의 개수 4개입니다. 괄호의 개수 4개 치기 싫어서 우리는 동그라미만 치고 이렇게 쓸 생각입니다. 얘는 서클입니다. 얘가 다시고요. 읽으실 때 G 서클 F로 읽으셔야 됩니다. G 도트 F라고 읽는 건 일본식 발음입니다. 일본 새끼들은 요거를 서클을 도트라고 생각했대요. 근데 이렇게 표현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합성함수의 값이 지금 이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했잖아. 근데 거기다 지금 x의 값을 대입하게 되면 보통 우리가 함수를 이렇게 표현하면 이게 합성함수인데 이 녀석을 이렇게만 표기해도 x를 떼고 표기해도 우리는 합성함수를 알아볼 수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제일 처음에 A를 먼저 대입하는 건 F한테 먼저 대입하는 거죠. F한테 먼저 대입할 때는 F의 값이 괄호 속에 들어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괄호 속에 F가 있어야지만 F가 뒤에 있어야지만 숫자를 먼저 F한테 대입하는 것 같습니다. 합성함수 이게 답니다. 근데 저번에 극한 파트에서 연속이 되기 위해서 어떨 때 이게 연속이라고요? fx의 치역의 값이 gx의 정의역에 포함되어야지만 이게 연속이라고요? 여기서 존재하는 것들이 화살표가 닿는 녀석의 값이 여기까지는 화살표가 닿는다고 칩시다. 동그라미까지. 근데 화살표 외에 숫자가 더 있다고 한다면 여기서 화살표가 온전하게 C로 가야지만 정의가 되는 거지, 합성함수는. 만약에 1로 갔다 1로 가는 일이 생긴다고 한다면 이게 화살표가 못 가는 일이 발생할 수 있죠? 내 말 좀 납득하시나요? 별거 없습니다. 합성함수의 값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 중에 이 말은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합성함수의 값을 설명하고 있는데 F라는 녀석과 F를 합성하는 것들에 대해서 산수를 되게 많이 할 때가 있거든? 근데 F의 값을 여러 번 합성했을 때 항등함수가 나오는 경우도 존재할 것 같습니다. 여러 번 합성했을 때 항등함수가 나오는 경우도 존재하는데 유리함수 지금 뒤죽박죽 돼버렸다. 지금 수토를 배우는 바람에 유리함수 같은 경우가 합성했을 때 보통 2번 합성했을 때 항등함수 되는 건 보통 출제하지 않는 편입니다. 하지만 3번 합성했을 때 항등함수 되는 건 자주 출제하는 편입니다. 유리함수 같은 경우에는 여러 번 합성했을 때 항등함수가 되는 걸 이용해서 보통 f의 값을 2000 몇 번 합성했을 때 우리가 2023년이잖아. 2023번 합성했을 때 여기다 3대 2방고 구해서 이런 문제를 출제하거든. 근데 3번 합성해서 만약에 항등함수라고 한다면 2003번 합성한 녀석의 값은 2023번 합성한 녀석의 값은 뭐랑 똑같은 거지? 자, 선생님이 3번 합성해가지고 항등함수라고 한다면 2023번 합성한 녀석의 값한테 3을 대입한 건 뭘까요? F를 몇 번 한 거한테 이 대입한 거랑 똑같은 거야. 2022가 3의 배수냐? 2022가 3의 배수이기 때문에 실은 3번 합성한 건 항등함수이기 때문에 그냥 F한테 3대입한 거랑 똑같나요? 2022번은 항등함수니까요? 자, 설명이 처음 배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설명이 안 되고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으로 한 대상이어서 좀 걱정스럽긴 합니다. 합성함수는 교환법칙이 성립이 안 해요. 가온이 합성함수는 교환법칙이 성립이 안 해. 모른다는 얘기네요. 합성함수의 값은 일반적으로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합성함수의 값은 일반적으로 두 개의 순서를 바꿔 쓰는 건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립할 때도 있습니다. 성립 안 하는 게 보편적인데 성립 안 하는 게 일반적인데 성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립할 때가 예외적인 상황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것들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결합법칙은 이게 지금 결합법칙이죠?
괄호의 순서를 바꿔 쓰는 거. 결합법칙은 100% 성립합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얘기할 것 같은데 결합법칙은 100% 성립하지만 교환법칙은 대부분 성립하지 않습니다. 나온 김에 이게 다시 한번 해봅시다. 선생님이 이렇게 쓴다면 이게 뭐죠? 이름 대칭차집합. 대칭차집합은 합집합에서 교집합을 뺀 거랑 똑같습니다. 대칭차집합은 교환법칙이 성립이 안 해. 성립이 안 해. 성립합니다. 두 번째는 결합법칙 성립이 안 해. 대칭차집합은 결합법칙 성립이 안 해. 성립이 안 해. 빨리 얘기해. 성립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매번 문제 나올 때마다 확인할 수 없으니까 우리는 외워서 푼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질문들이 종종 나옵니다. A하고 A의 대칭차집합은 누굴까요? A하고 A의 여집합의 대칭차집합은 누굴까요? 기억하시는 거 맞나요? 자, 지금 좀 이따 옆에 있는 합성함수의 값은 교환법칙에 일반적으로 성립하지 않고 결합법칙은 100% 성립하는 녀석에 대해서 좀 이따 다음 페이지에서 얘기할 것 같은데 일단 880번 문제 풀고 가겠습니다. 880번에서 얘기하는 거는 홀수의 값을 대입할 때는 위에다 대입해서 1을 더하라고 얘기했고요. 짝수의 값을 대입하게 되면은 3을 더하라고? 근데 문제에 우리한테 요구하는 건 지금 3번 합성한 녀석의 값의 결과값이 G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3번 합성한 녀석에 대한 표기는 이렇게 표기하기도 합니다. 합성함수는 위에 써있는 녀석의 숫자 3이라는 녀석은 거듭제곱이 아닙니다. 합성한 횟수를 지칭합니다. 3번 합성한 녀석한테 x를 대입하라고 하는데 지금 10부터 대입하라고 합니다. 그럼 차근차근 대입하면 될 것 같은데? 앞에 건 지금 3번 합성한 거한테 10을 대입하라는 얘기잖아. 제일 처음에 10 대입한 게 누구예요? 제일 처음에 10을 갖다 대입하면 짝수니까 13이고요. 13은 홀수값이니까 그 다음은 누구죠? 14의 값은 짝수값이니까. 네, 유치하네. 25를 갖다 대입하라고 합니다. 제일 처음에 25 대입하면은 누구라고 못 들었어요. 26? 26 대입했더니 마지막은 더하라고 합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뒤에 문제가 또 있었네. 합성함수의 값한테 K를 대입하면 7 나온다고 합니다. 모든 자연수 K 값들 합의값이 필요합니다. 제일 처음에 뭐부터 할 건데요? FK라고 하는 녀석의 값에 주목하려고 합니다. 요 함수 F에 대해서 주목하려고 하는 중이거든. 뭘 대입하면 7 나온지를 검토하겠습니다. 위에 게 7 나오려면 뭘 대입해야 되는데. 6은 짝수 맞아요? 밑에 거는 뭘 대입해야 7 나오는데? 13이야? 그럼 문제가 있네. FK라는 녀석의 값이 6이라는 짝수인 건지 아니면 13이라는 홀수인 건지 그건 알 수가 없죠. 근데 6 나오려면 도대체 뭘 대입해야 6 나오는 건데? 위에 거는? 근데 이건 모순이에요? 5가 짝수가 아니니까요? 밑에 건 뭘 대입해야지 지금 6이 나오죠? 11의 값 홀수가 맞나요? 지금 이때 K 값은 누구라고요? 13 나오도록 하고 싶습니다. 13 나오려면 위에서는 X가 누구예요? 몇이라고요? 밑에 거에선 13이 나오려면 25홀수 맞고 12도 짝수 맞아요? 그럼 K가 될 수 있는 녀석의 값은 지금 두 가지야? 이 모든 K 값들을 다 더하라고 합니다. 다음 유형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유형에서 앞에서 얘기했던 게 여기 써있네요. 교환법칙은 이 책이 한 가지 설명을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교환법칙은 이렇게만 써있으면 이건 명제는 틀린 명제입니다. 올바른 명제가 되기 위해서는 앞에 뭘 쓴다고요? 아까 전에 선생님은 한글로 뭐라고 썼어 아까 전에? 이렇게만 쓰면 틀린 말이라고. 왜? 동화 성립할 때도 있다고. 앞에 아까 전에 뭐라고 썼냐고 앞장에서. 앞장에 선생님이 썼던 이 다음 장에 나올 거 알고 있는데 앞장에 선생님이 썼던 거는 강조할로 썼던 거야. 일반적으로라는 표현을 사용해. 일반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해야지 올바른 표현이야. 그냥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면 거짓말이야. 왜냐면 성립할 때가 있으니까. 일반적으로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거의 대부분은 성립하지 않아. 하지만 어쩌다 한 번씩 성립할 때도 있단 말이야. 일반적으로라는 표현은.
예전에 학교 시험에서 일반적으로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는 게 참말인 거고, 그냥 성립하지 않는다고만 써 있으면 그건 거짓말이야. 결합 법칙은 무조건 성립합니다. 자, 884번에서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부적절하다. 네, 이 문제가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지금 888번 문제, 889번 문제를 풀어드릴 생각인데 888번으로 갔습니다. 알고 있는 함수의 값은 f를 알고 있고요. 또 알고 있는 함수의 값은 h서클 g의 값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뭘 알고 있냐면 합성함수는 결합법칙 성립하기 때문에 괄호의 순서를 이렇게 바꿔도 상관이 없나요? 그래야지 알고 있는 함수의 값이 지금 h서클 g의 값이랑 f를 알고 있으니까 그래야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f한테 2 대입했더니 그리고 나서 우리는 h서클 g한테 3한 대입하면 돼요? 근데 이 함수의 값이 지금 여기 있으니까 4 대입했습니다. 4 대입하면 13이라고요? 그 다음 문제도 가겠습니다. 다음 문제에서 알려준 거는 g서클 f의 값 알려줍니다. 그럼 결합법칙을 통해서 h서클 g서클 f라고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요 녀석의 값이 5가 나오도록 x의 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내가 궁금한 건 나는 지금 요 값이 누군지 알고 싶습니다. h한테 뭘 대입할 건데? h한테 1 대입했습니다. 따라서 g서클 f의 값이 요게 1 나오도록 하는 x의 값을 구하는 거죠? 그런데 이 함수는 알고 있잖아. 알고 있으니까 뭘 대입해 주려고 하는데? 마이너스 1인가요? 자, 다음 유형으로 가겠습니다. 합성함수의 다음 유형은 미수를 갖다 결정하는 건가? 지금 하는 말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합성함수의 차수는 구구단과 같다. 선생님이 만약에 두 함수를 합성하려고 합니다. f의 값은 3차고 g의 값은 2차입니다. 그럼 차수가 몇 차일까요? 네, 6차입니다. 구구단과 같습니다. f의 값은 차수가 3차인데 g의 값이 4차입니다. 그럼 합성함수의 차수는 12차입니다. 합성함수의 차수는 항상 구구단과 똑같습니다. f하고 g의 값이 둘 다 1차야. 둘 다 1차면 합성함수는 몇 차야? 네, 1, 1은 1이니까요. 합성함수의 차수는 반드시 구구단위 차수랑 똑같습니다. 자, 화살표 찾아가는 거 하는 건데 이런 것들은 수업하지 않아도 충분히 잘할 수 있는 것들이어서 여기는 h의 값은 일단 해봅시다. 문제 요구한 게 f의 값 알려주고 있고요. g의 값 알려주고 h의 값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f의 값은 차수가 몇 차라고요? 1차라고요? f의 값은 1차인데 g의 값은 몇 차라고요? 그럼 h의 값은 몇 차라고요? h의 값 2차인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럼 보통 이렇게까지 풀 필요는 없는데 2차 함수로 가정하고 풀 수도 있겠네요? 네, 이해되신 거 맞나요? 하지만 이 문제는 h를 구하는 문제가 아니네. h한테 2 대입한 걸 구하는 거네. 그래서 구태 이 함수의 값을 구태 찾을 필요까지 없을 것 같습니다. 나는 양변 2 대입했습니다. 양변 2 대입했더니 f서클 h2의 값이 g랑 똑같습니다. g의 값이 누구라고요? g의 값이 8입니다. f의 값 알고 있습니다. f한테 뭘 대입해서 팔라고 하는데? 마이너스 뭐라고요? 찬민이 지금 생각이 딴 데 꽂힌 것 같은데? 얼굴에 미소가 지금 꽂히는 것 같은데? 어디에 생각이 가 있죠? 빨간색 보니까 흥분되고 막 이런 거 아니죠? 19금에 꽂히고 막 이런 거 아니죠? 네가 좋아하는 색 특별하게 빨간색 이런 거 아니죠? 네. 선생님 빨간색 좋아하는데 내가 너희 나이 때는 친구들 다 이끌고 야한 영화 틀어주는 극장을 친구들 데리고 왔었는데. 자, 그 다음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요 문제 정도면 연습하면 충분할 것 같은데? F1차 G값 1차입니다. F도 1차고 G의 값도 1차이기 때문에 H의 값 몇 차라고요? 네, H의 값 1차입니다. 근데 나는 지금 1차 함수, 졸라 친절하네? H의 값이 1차 함수인데 1차 함수의 값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구한 다음에 합성해서 마이너스 2 대입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H의 값이 다 누군지 모르니까 H의 값은 AX 플러스 B라고 가정하면 되겠네. H의 값을 그렇게 가정한 상태에서 선생님은 좌변값을 구하겠습니다. F의 값을 H한테 대입하라는 얘기죠? F의 값한테 H의 값, F의 값을 H한테 대입하라고 좌변값이 되어 있습니다. EX 플러스를 대입했습니다. 그 연산 결과가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3입니다. 따라서 A 값이 누구라고요? A가 마이너스면 B의 값은 마이너스 1인가요? 그럼 나는 지금 함수의 값이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인 걸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G한테 마이너스 2 먼저 대입하겠습니다. 마이너스 2 대입했더니 5를 H한테 대입했습니다. 다음 유형으로 갔습니다. 이 문제 여러 번 합성하는 거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가 나온 것 같습니다. 여러 번 합성하는 거에 대해서는 횟수의 값을 합성하는 횟수의 값을 위에다 쓰는 거지 절대 이건 거듭제곱이 아닙니다. 합성하는 횟수입니다. 이 정도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주어진 함수 fx의 값은 그 숫자한테 10을 더하는 함수가 fx입니다. f의 값을 두 번 합성하게 되면 이게 뭘까요? 두 번 합성한다는 말은 방금 전에 이 녀석의 값이 x 플러스 10이었으니까 x값 대신에 x 플러스 10을 대입하라고요? f의 값을 세 번 합성하는 건 어떻게 하는 얘기야? 방금 전의 결과를 다시 또 대입하라는 얘기거든. 방금 전의 결과를 x 플러스 20을 대입했더니 x 플러스 30인가요? 그렇다면 10번 합성하게 되면 누굴까요? 10번 합성한 건 누구냐고요? x 플러스 답이 뭐라고요? 다음 문제 넘어갔습니다. 문제 겁나 많네. 이렇게까지 연습시켜야 돼. 기본만 알려주고 이제 아이들한테 하라고 하면 되는데 뭐 이렇게 많이 말하지? 자, 문제는 2014번 합성한 거한테 4분의 5를 대입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분의 5를 대입하라고 하는데 쌤이 좀 조사하고 싶은 거는 제일 처음에 F한테 4분의 5를 대입하면 누구야? 4분의 5를 대입한 게 2분의 3이라고요? 그러면 두 번 합성한 거한테 4분의 5를 대입한 녀석이 누굴까요? 두 번 합성한 건데 4분의 5를 대입하는 거는 다시 F한테 방금 전에 결과를 대입하는 거죠? 그럼 2분의 3의 값을 대입했던 1입니다. 세 번 합성한 거한테 4분의 5를 대입하겠다는 말은 다시 F한테 방금 전 결과를 대입하겠다는 얘기죠? 1을 대입했더니 다시 또 대입하려고요? 내가 도대체 언제까지 하려는 거지? 자기 자신이 나올 때까지 하지 합성했을 때 항등함수 되는 거 알 수 있는 거죠? 자, 이 녀석의 값은 방금 전의 결과 2를 대입했습니다. 2 대입했더니 빵인가요? 도대체 4분의 5는 언제 나오는 거야? 다시 4분의 5를 대입했더니 이건 빵 대입하는 거잖아. 앞으로는 무슨 일이 발생하는 거지? 순환이야? 제일 처음 몇 개 결과물이 2분의 3이었고 첫 번째, 두 번째 합성했을 때 1, 2, 빵, 1, 2, 빵 이렇게 나가는 거야? 그럼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거는 항등함수 하나 오진 않는 거네. 2014번 하라고 했죠. 2014번 하라고 했으니까 2014는 이게 첫 번째 것 때문에 좀 애매하다. 지금 4번 합성했을 때 7번 합성했을 때가 빵이야? 3의 배수만 합성했을 때는 다 이거? 이 녀석은 2014가 3의 배수가 2013인가? 맞아요? 3의 배수가 2013이니까 3의 배수보다 한 번 더한 거지 합성을. 그럼 거기다 4분의 5를 대입한 건 답을 뭐라고 할 건데? 3의 배수였을 때가 2고 3의 배수보다 한 번 더 했을 때가 빵이야? 네, 이 함수값은 빵인 것 같습니다. 이해되신 거 맞나요? 차민 이해된 거 맞아요? 살짝 찝찝해서 올해가 2023년. 답은 무엇일까요? 모르면 병신 인증입니다. 타임 오버가 있습니다. 답이 뭔가요? 병신 맞습니다. 말하고 싶어도 안 달랐네? 말해 빨리. 1이라고요? 아이고야, 둘이 배틀 붙으셨네. 2023이면 아까도 했잖아. 2023. 2023이면은 2022가 2 더하기 2 더하기 2가 6이어서 그게 3의 배수예요? 2022가 3의 배수야? 그럼 2023은 3의 배수보다 하나 큰 거네? 답이 뭐야? 답은 0이에요? 이해되신 거 맞죠? 자, 우리는 멍청합니다. 빨리빨리 똑똑해진 날을 기다려봅시다. 자, 여기서 이제 오늘 시간을 많이 쓰게 돼. 싫다. 쌤은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매해마다 이런 일이 발생해. 가르쳐도 터득되지 않는 아이들이 있어. 여태까지 통상 평균 내보면 쌤이 어떻게 되냐면 지금 이 챕터가 합성함수의 그래프 챕터거든? 합성함수의 그래프는 일반적으로
5개에서 6문제 정도 풀면은 습득돼. 그런 애들이 한 10% 애들은 그렇게 되는 것 같아. 그런데 나머지 100개에서 1000개를 풀어도 절대 할 수 없는 애들이 있어. 절대로 못해. 나머지 불쌍한 아이들 90%가 있어. 자, 이제 우리는 10%에 해당하는지 90%에 해당하는지 이제 해봐야지 알아. 그런데 선생님 경험상 5문제, 6문제 풀어서 습득이 안 되면 이거는 아무리 많이 해도 습득할 수가 없어. 이거는 선생님 20몇 년 동안 애들 가르쳐 보니까 그래. 대가리의 차이야, 이거는. 그래서 대가리의 차이가 좀 나서 합수함수의 그래프는 지금부터 딱 카운트해서 6문제를 풀어줬는데 만약에 터득 못하잖아. 그럼 이번 생에 할 수 없어. 다음 생에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합성함수의 문제 나왔다. 그래프 그림 문제 나왔다. 그럼 찍을 거야. 왜 못할 거니까. 하지만 열심히 듣고 터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배울 때는 그럴듯하고 알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일단 이 문제는 합성함수의 그래프의 문제는 아닙니다. 문제는 2번 합성해서 x를 갖다 대입해서 c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x의 값이 알고 싶습니다. 그런데 함수값을 결정하는 거는 어딘가에 그래프가 있을 때 함수값을 결정하는 거는 여기 있는 값을 대입해서 나오는 이게 함수값이죠. 여기서 x의 값을 대입하면 함수값이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내가 지금 궁금한 거는 이 점 좌표의 값이 c,c인가요? 맞아요? 이 점이면 c,c인데 내가 원하고 있는 거는 무엇을 대입하면 c가 나오는지 궁금한 거잖아. 근데 대입에 c가 나오는 거는 d를 갖다 대입했을 때 c가 나오는 거냐? 맞아요? d의 값을 함수한테 대입하면 함수에서 이게 c가 나오는 거죠? 여기가 c,c니까요. 그러면은 난 동그라미의 값이 누군 거 알고 있잖아. 동그라미가 누구라고요? d 대입하면은 c가 나오니까 동그라미가 누구냐고요? 다시 이 점 좌표가 d, d인가요? 그럼 뭘 대입했을 때 d가 나오는지 검토하는 거잖아. 뭘 대입하면 d가 나오는 건데 2를 대입했을 때 d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x의 값은 2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내가 하고 싶은 내용이 아닙니다. 지금 하고 싶은 내용은 905번부터 연습하겠습니다. 905번의 객관식 보기는 없애버리겠습니다. 자, 합성함수의 그래프 첫 번째 문제입니다. 정확히 6문제 풀고 나서 못하면 그거는 내 잘못이 아닙니다. 그거는 누구한테 말해야 되죠? 조물주를 탓해야 되나? 나는 색깔까지 바꿔가면서 최선을 다해서 성의 있게 설명할 겁니다. 똑바로 들으시고 지금 터득하셔야 됩니다. 지금 6번에서 못하면 10번 하든 20번 하든 100번 하든 영원히 터득할 수가 없습니다. 똑바로 듣고 제대로 잘합시다. 함수 f의 값을 먼저 분석했습니다. 그래프가 있는데 그래프를 통해서 분석하는 중인데 x의 값이 0보다 작을 때하고 x의 값이 0보다 클 때로 구분해야 될 것 같은데 x의 값이 0보다 작을 때가 누군데? 중학교 2학년 직선의 방정식 0보다 작을 때가 누군지 묻고 있습니다. 시간 걸릴 이유가 없죠? 기울기이고 y절편의 값이 2죠? 그런데 0보다 컸을 때가 누구예요? 상수함수 2라고요? 이게 지금 f입니다. 그럼 f라는 녀석은 중요한 게 0보다 작은 걸 대입한 함수와 0보다 큰 걸 대입한 함수가 다르잖아. 그런데 내가 지금 이 녀석을 또 f한테 대입할 거 아니야 지금? 빨간색 f를 보라색 f한테 대입할 생각이거든? 빨간색 f를 보라색 f한테 대입할 건데 그런데 빨간색 f는 얘는 보라색 f야? 얘는 보라색 f인데 빨간색 f는 얘가 빨간색 f야. 똑같이 f니까 같은 함수일 거 아니야. 그런데 빨간색 f의 값을 보라색 f한테 대입하다 보니까
F가 빨간색 F가 0보다 작은지 큰지가 매우 중요한 포인트네. F가 0보다 큰지 작은지가 중요해. F를 대입할 건데 F의 값이 0보다 작으면 여기다 F를 대입할 거고 F의 값이 0보다 크면은 여기다 대입할 거잖아. 내 말 충분히 납득하셨죠? 지금 중요한 포인트가 빨간색 F의 값이 0보다 큰지 작은지가 중요한 거잖아. 이게 0이잖아. F의 값이 0보다 큰 부분은 마이너스 오른쪽이야? X라고 하는 녀석의 범위가 마이너스 1보다 오른쪽의 범위면 그때 빨간색 F는 어떻게 되는데? 빨간색 F의 값이 어떻게 되냐고. 0보다 커? 마이너스 1 오른쪽에서 F는 0보다 커? 두 번째, X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마이너스 1보다 왼쪽은 F의 값이 0보다 작아요? 여기까지 이해되신 거 맞죠? 이해된 거 맞나요? 그러면 이제 대입하면 되겠다. 내가 구하고 싶은 건 합성함수 아니야? 내가 구하고 싶은 건 합성함수야. 0보다 크면은 빨간색 F를 위에다 대입하라고 밑에다 대입하라고. 와, 창빈 이제 쳐주네 이제. 빨간색 F가 0보다 큰 밑에다 대입해요? 밑에다 대입하면 함수값이 누구라고요? 이건 뭐든지 뭘 대입하든 무조건 2라고 상수함수라고. 반면에 지금은 빨간색 F의 값을 보라색한테 대입할 건데 0보다 작다며. 맞아요? 0보다 작으면은 빨간색 F를, 얘가 지금 빨간색 F야. 빨간색 F를 보라색한테 대입해야 될 건데 0보다 작으니까 위에다 대입해야 돼? 위에 보라색이 지금 2x 플러스 2인데 보라색은 2x 플러스 2인데 x값 대신에 뭘 대입하라고? 빨간색 F를 대입하라고? 근데 빨간색 F의 값은 0보다 왼쪽에서 여기가 0보다 왼쪽이잖아. 얘가 누군데? 이 F가 누구냐고. EX 플러스 2야? 그 EX 플러스 1을 대입해야 되잖아. 그럼 EX 플러스 1을 대입하면 합성함수가 뭐라고? 4X 플러스 6? 이거 그리세요. 마이너스 1보다 컸을 때 그림 그리세요.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합성함수의 그림 그리세요. 자, 그림 그렸습니다. 마이너스 1보다 마이너스 1 값은 한 여기쯤 있을 것 같고 마이너스 1보다 오른쪽은 2를 그냥 그리면 돼? 하자면 왼쪽은 4x 플러스 6을 그리라고? 근데 여기다 지금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누구야? 그러면 그림은 기울기가 4 있는 선만 이렇게 찍 그리면 되겠네? 보통 절편값은 밝혀주는 편이거든? 절편값이 누구예요? 요걸 보기 위해서 찾으면 되는 거네. 선생님 색깔까지 바꿔서 졸라 귀찮은데 색깔까지 바꿔하면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건 그나마 쉬운 문제. 그런데 이제 하나 했고요. 두 번째 문제로 가겠습니다. 헐 2차 함수라고? 자, 함수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식 자체도 알려줬고 그림도 알려줬습니다. 그런데 fx의 그림이 일부의 그림인데 그런데 0부터 1까지 범위에서 합성함수의 치역을 구하세요. 이건 합성함수의 그래프 문제는 아니야. 0부터 1까지 값을 대입하면 fx의 치역은 뭐야? 0부터 내 최소값이 0이고 최대값이 4분의 3이네. 근데 나는 그 방금 전에 나온 f의 값을 또 대입할 거잖아. 방금 전에 이 f의 값을 또 대입할 거잖아. f한테. 그러면 지금 0부터 4분의 3까지만 대입해야 돼? 여기가 이제 fx인 셈이네. 0부터 4분의 3까지만 대입하면 그림을 요것만 그릴 거잖아. 그럼 최대값이 누구야? 합성함수의 최대값도 4분의 3이고 최소값은 0이 최소값이에요? 그러니까 합성함수의 범위값도 0부터 4분의 3까지겠네? 그래 요게 답이네요. 이거는 합성함수의 그래프 문제는 아닙니다. 자,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갖다 그리고 싶습니다. 일단 시험 문제 가지고 최대한 연습할 수 있게끔 이 책이 안배해주는 것 같아. 평가원 기출문제라고 합니다. 처음에 fx의 값은 절대값 x인데 두 번째 gx의 값은 마이너스 2x 플러스 1입니다. 자, 이렇게 나오면 친절한 문제 식을 줬으니까 하지만 따로 그려보겠습니다. 선생님 먼저 그림을 갖다 그리고 있는 건 절대값 x의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절대값 x면은 이쪽의 식은 누구야? 이쪽에 있는 식이 y는 x인가요? 요게 지금 fx입니다. 그런데 fx 말고 gx의 그림도 그리고 나서려고? 합성함수의 그래프 두 번째입니다. 창빈이가 졸려서 큰일 났습니다. 창빈아, 잠에서 깨봐. x의 편의값 2분의 1과 y의 편의값 1인 gx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 요구한 건 합성함수를 갖다 그리라고 합니다. 내가 지금 g, fx라는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객관식 보기에 찾으려고 하는데 f의 값을 g한테 대입할 거잖아. 근데 g는 언제나 이거잖아. 범위가 쪼개져 있지 않잖아. 그런데 f의 값은 범위를 쪼개야 되겠다. 함수가 다르니까. 그럼 범위를 쪼갭시다. 첫 번째, x가 x의 0보다 커질 때는 fx가 누구라고요? 뭐라고? 아, y는 x? 마이너스 x라고 한 줄 알았어. x의 0보다 작을 때 fx의 값은 누구예요? 이것만 대입하면 되는 거네? 그럼 fx의 값은 지금은 gx의 값은 무조건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인데 x의 값을 대입하면 누구라고요? 하여튼 마이너스 x의 값을 대입하면 누구예요? 그걸 그리세요. 이 범위에 따른 합성함수를 그리세요. 객관식이니까 봅시다. 오른쪽에선 기울기 음수, 왼쪽에선 기울기 양수라고요? 왼쪽은 기울기 양수, 오른쪽은 기울기 음수라고요? 다 그렇게 생겼는데? 그런데 여기다가 지금 뭘 대입할 건데? 0 대입하면 누군데? 0,1을 지나는 게 답인가요? 자, 이건 빼겠습니다. 이제 하나 있습니다. 908번으로 갔습니다. 908번은 이 책이 지금 기출문제 위주로 놔두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터득할 걸 지금 배제하고 지금 설명하고 있네. 기출문제 위주로 놔두고 있네. 이건 조금 후에 다시 돌아와서 네, 이 문제가 적절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모든 교과서에 이 문제랑 똑같은 문제를 보통 놔두는 편이거든. 두 함수를 합성했을 때 그래프의 개형을 고르세요 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합성함수의 그래프 두 번째 거 하고 있습니다. 자, 선생님 색깔 바꿔가면서 색깔을 혼동하지 않고 잘 설명해야 될 텐데 나는 지금 f의 값을 g한테 대입할 거죠. f를 g한테 대입할 건데 먼저 f부터 분석했습니다. f를 분석해 봤더니 f에 대해서 알고 있는 정보를 다 분석했더니 0부터 2분의 3까지는 누구야? y는 2x인가요? 그런데 얘는 누구야? 네, 3컴마형을 지나니까요. 이 시간차 뭘로 설명할 거야? 중학교 2학년 직선의 방식 구하는데 시간차 걸리는 거 뭘로 설명할 건데? 대가리를 사용하세요. 장식으로 달고 있지 마시고 대가리를 빨리빨리 씁시다. 자, 왼쪽과 오른쪽과 알고 있어. 그런데 f를 g한테 대입을 할 건데 g라고 하는 새끼가 한 가지 함수가 아니야. g의 값은 두 가지 함수잖아. g의 값은 대입하는 값 1보다 큰 값을 대입하냐 작은 값을 대입하냐에 따라서 g라고 하는 새끼는 다른 함수 아니야? 이때 gx의 값 2x야? 그러면 자, 이번에 gx는 기대해봐도 될까 모르겠습니다.
네, 대가리를 빨리빨리 사용합시다. 1값을 기준으로 두 개의 다른 함수한테 대입해야 돼. 얘가 1보다 큰지 작은지가 중요해. f가 1보다 큰지 작은지가 중요해. 그래서 선생님은 여기다 찍 그으려고. 요게 1이야. y는 1. 1보다 작은지 1보다 큰지가 중요하다고. 자, 그러면은 뭘 대입해야지 나오는 거야? 또 뭘 대입해야지 나오는 거야? 네. 그러면 선생님은 범위를 4개로 쪼개서 풀어야 되겠다. 선생님은 범위를 4개로 쪼개서 생각했는데 물론 f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x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0부터 2분의 3까지는 f의 값은 2x였습니다. 물론 f의 값은 2분의 3부터 3까지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6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지의 값이 1보다 작을 때였나? 0부터 x의 값이 1까지면은 2x, 1부터 3까지면은 2분의 x 플러스 2분의 3? 이렇게 함수를 정확히 알고 있는데 내가 지금 궁금한 거는 이게 알고 싶습니다. 지한테 fx의 값을 대입한 녀석에 대한 합성함수가 알고 싶습니다. 근데 범위를 4군데로 쪼개야 될 것 같습니다. 4군데의 범위를 쪼개서 풀어야 돼. 왜? 1보다 작을 때와 1보다 컸을 때, 또 1보다 컸을 때와 1보다 작을 때가 있잖아. 그런데 1보다 작을 때도 두 가지가 식이 다르고 1보다 컸을 때 두 개씩도 다르잖아. 그러니까 범위는 총 더해서 쌤이 4군데의 범위를 쪼개서 문제를 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되신 거 맞나요? 4군데 범위 쪼개겠습니다. x의 값이 0부터 2분의 1까지 사이 있을 때, 두 번째 2분의 1부터 x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2분의 3 사이 있을 때, 세 번째 2분의 3부터 x라는 녀석의 값이 2분의 5 사이 있을 때, 마지막 네 번째는 2분의 5부터 시작해서 x의 범위의 값은 3 사이 있을 때. 여기 등호를 달고 안 달고는 별 중요하지 않습니다. 싹 다 등호 달고 푸는 게 실은 안전할 수 있습니다. 등호의 존재 유무는 어디 있든 상관이 없습니다. 자, 0부터 2분의 1까지는 fx가 누구라고? 0부터 2분의 1까지 fx가 누구라고? 2x라고? 근데 fx의 치역의 값은 0부터 1까지야? 찬빈이 지금 말할 눈이 뻐끔거려. 선생님이 말하고 있는 설명을 할 때 네 눈이 깜빡깜빡거려. 그럼 뇌에 정보가 전달이 안 된다는 얘기야. 자, 0부터 2분의 1까지 범위에서 fx의 값은 2x인데 fx의 치역의 값은 0부터 1까지인 거 이해되신 거 맞아요? 0부터 1까지이기 때문에 왼쪽에 대입해, 오른쪽에 대입해? 왼쪽에 대입할 겁니다. 얘는 2x인데 2x를 2x한테 대입해야 됩니다. 그럼 누구라고? 자, 2분의 1부터 2분의 3 사이에서는 여전히 fx 값이 2x인데 치역의 값이 1부터 3까지잖아. 1부터 3 사이에 있는 녀석을 대입할 거기 때문에 1부터 3 사이에서는 여기다 대입해야 돼? 2x라는 fx라는 녀석의 값을 여기다 대입할 겁니다. 누구야? (2분의 3부터 2분의 5까지는) 2분의 3부터 2분의 5까지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6인데 치역의 값 1부터 3까지야. 1부터 3 사이에 해당하는 f이기 때문에 여기다 대입해요? 여기다 지금 마이너스 x 플러스 6을 대입해? 산수했겠네? 뭐라고? 플러스 2분의 9? 지금 이해된 거 맞아요? 마지막 네 번째 건 2분의 5부터 3까지는 2분의 5부터 3까지는 fx의 값은 마이너스 x 플러스 6인데 치역의 값이 0부터 1까지야. 0부터 1까지니까 여기다 대입해요? 여기다가 지금 마이너스 x 플러스 6을 대입할 거야. 누구예요? 자, 이것만 그리면 끝날 것 같습니다. 그림 그리겠습니다. 범위의 값이 0부터 2분의 1까지, 2분의 3까지, 2분의 5까지, 3까지. 제일 첫 번째는 4x를 그리라고요?
4x면 엄청 가파르겠다. 성의 없다. 4대입은 아니 2분의 1 대입한 게 누구예요? 그 다음 녀석이니까 x 플러스 2분의 3입니다. 장빈아? 장빈아, 윙크하지 마. 자, 2분의 1 대입했습니다. 2분의 1 대입하면 인가요? 근데 기울기 값 1이라면서요. 2분의 3 대입했습니다. 3이에요? 그 다음 녀석의 값은 기울기 마이너스 1이라며. 그 다음 기울기가 마이너스 4라고요? 3 대입하면 빵이에요? 그러니까 답이 지금 얘가 답인 것 같습니다. 인제 합성함수의 그래프 2개 했습니다. 쌤은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딱 6문제 풀어준 다음부터 이해 못하면 포기시킵니다. 자, 911번으로 갔습니다. 이제 3개째 하고 있습니다. 911번이 정의역의 값이 0부터 3까지 범위에 있는 두 함수가 있습니다. 그때 방정식의 실근의 이건 그립시다. 이건 또 다른 문제이긴 한데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자, 지금 밑줄 치고 있는 녀석의 값을 그림을 그릴 생각이거든? 내가 지금 F가 속에 있는데 이 F의 값을 G한테 대입할 거잖아? 근데 함수 G는 요건데 함수 G의 값은 1, 2를 기준으로 1과 2 사이에 있을 때 얘가 누구예요? 얘는 누구예요? 1과 2 사이에서는 이 시간차를 뭘로 설명할까? 근데 왜 중학교 2학년 빨간펜 필요한 거 아니야? 너 국원 수업 빨간펜 안 했지? 중원 잠깐 했어. 끝까지 했었어야지. 어? 자, 누구예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네. 범위에 따른 함수는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가 fx가 g한테 대입한 fx 값이 0과 1 사이에 있는지 1과 2 사이에 있는지 2와 3 사이에 있는지가 중요하겠네. 그럼 범위는 지금 몇 개로 쪼개야 돼? 합성함수 그리려면. 네, 범위는 6개로 쪼개야 될 것 같습니다. 개 귀찮네? 개빡치네? 여기가 누군데? 일단 이 직선의 방이 이게 누구야 이게? 네, 왼쪽은 EX네. 오른쪽은 누군데? 마이너스 2x. 자, 이 점 찾고 있습니다. 1 나오는 점이 누군데요? 자, 2 나오는 건 누구야? 그럼 여기는 누구야? 자, 선생님 범위를 6군데로 쪼갤 생각입니다. 범위를 6군데로 쪼개서 귀찮지만 엄청 귀찮겁니다, 지금. 엄청 귀찮지만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내가 지금 그림을 그리는 건 나 지금 이거 그리는 중이야. y는 g, fx의 그림을 그리는 중이다. 어느 정도 이해해가지고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일 처음에는 내가 귀찮아서 이렇게 쓸게요. 0부터 2분의 1까지 하려고요. 범위를 6개로 쪼개서 풀어야 됩니다. 이것도 귀찮아서 못 쓰겠어요. 2분의 1부터 1까지, 1부터 2분의 3까지, 그 다음이 2분의 3부터 2까지, 2부터 2분의 5까지, 2분의 5부터 3까지를 봐야 되죠? 된 건 맞아요? 몇 개 안 되는데 쓸 거겠나, 구분되게? 자, 첫 번째 범위에서는 fx는 2x라고. 근데 치역의 값이 0부터 1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대입할 때 여기다 대입해야 돼? 0부터 1까지 여기다가 2x 플러스 1한테 x값 대신에 2x 대입했습니다. 이거라고요?
두 번째 건 누구라고요? 요 사이에서는 1과 2 사이 있잖아, 치역이. 함수는 2x인데 1과 2 사이 있습니다. 1과 2 사이 대입해야 됩니다. 여기다 지금 2x 대입해야 됩니다. 세 번째 거는 1과 2분의 3 사이에서는 식은 2x인데 치역의 값 2부터 3까지입니다. 치역 2부터 3까지니까 2부터 3까지 대입했습니다. 그 다음 마이너스 x 플러스 6입니다. 식이 2분의 3부터 2까지 범위에선 치역의 값 2부터 3 사이 있습니다. 치역 2하고 3 사이 있으니까 마지막에 대입할 겁니다. 마이너스 x 플러스 6을 대입했습니다. 마이너스 x 플러스 6인데 치역이 1부터 2까지입니다. 1부터 2까지니까 가운데에다 대입했습니다. 이건 좀 헷갈린다. 6x 마이너스 12 마지막입니다. 여기 있는 건 마이너스 x 플러스 6인데 치역이 0부터 1까지입니다. 0부터 1까지이기 때문에 여기다 대입할 겁니다. 이제 그림 그리겠습니다. 범위는 6군데로 지금 쪼개져 있는 거죠. 지금 6군데로. 그죠? 근데 여기다 안 그리고 우린 두 개의 교점 실근의 개수 구하는 거야? 실근의 개수를 구하려면 그림이 겹쳐 있어야지 교점의 개수를 구하기가 쉬우니까 gx 여기 그래프 위에다 그리겠습니다. 이해되신 거 맞아요? 그리고 난 실근의 개수 구하는 중이야. 교점의 개수. 자, 보라색으로 그리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4x 플러스 1입니다. 4x 플러스 1이니까 0,1에 출발해. 기울기 4라고요? 어디까지 그리라고요? 2분의 1까지? 2분의 1 대입한 게 누군데? 2분의 1,3을 지나야 될 겁니다. 지금은 교점은 여기가 0에서 교점이 발생하네. 자, 그 다음 녀석의 값은 기울기 마이너스 6입니다. 기울기 마이너스 6인데 1 대입한 게 누구야? 지금까지 교점 몇 개야? 그 다음 1부터 2분의 3까지 2분의 3 대입했습니다. 근데 요거는 기울기 마이너스 3인가? 그럼 요 녀석이 1과 2 사이에 중점을 지나지는 않겠다. 요 선이 요 1과 2 사이의 중점보다 살짝 오른쪽에 있는 점을 지날 것 같아.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어서. 그럼 여기 가운데 한 요 정도가 2분의 3일까? 여기가 2분의 3,1인가요? 지금 이해된 거 맞아요? 그 다음 녀석의 값이 마이너스 x 플러스 1인데 2 대입했습니다. 그럼 얘는 만나지 않고 2,0에서 처음으로 만났는데 이해되세요? 그 다음 녀석의 값이 2분의 5 대입했습니다. 2분의 5 대입했더니 3이라고요? 마지막 거에 3 대입했습니다. 교점계수 까먹었어. 아까 여기까지가 3개였나? 맞아요? 그럼 다 해서 교점은 몇 개 있다고요? 그럼 실근의 개수는 다 해서 4개 있습니다. 이해되신 거 맞아요? 자, 합성함수 그림 세 번째 거지 했습니다. 자, 그런데 학교 시험에서는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 문제를 출제하는 편이고 모의고사 문제와 수능 문제에서는 합성함수의 그림을 그리지 않고도 풀 수 있는 문제를 출제하는 편이야. 그런데 합성함수의 개념을 알고 있으면 그림을 그리지 않고도 답을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데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는 꽤 많은 실력이 필요하고 상위권 아이들만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풀어드린 게 얼마나 약발이 먹힐지 얼만큼 오랫동안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fx의 값 왼쪽이 fx라고 얘기합니다. 오른쪽은 2번 합성한 거라고 합니다. 3번 합성한 녀석의 값이랑 y는 x라는 직선이 만나서 생기는 교점의 개수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근데 이것 때문에 네 번째 합성함수가 필요합니다. 쌤의 fx의 값을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fx의 그림을 그리는 중이고요. 지금 3개 합성함수까지 설명해 드렸고요. 네 번째 합성함수라고 있습니다. 쌤이 f라는 녀석의 값은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v 0부터 1까지 0부터 1까지 범위 속에 v가 들어있습니다. 한 칸 한 칸 사이에 정사각형 안에 v가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그리고 싶은 거는 2번 합성한 그래프를 갖다 그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2번 합성한 걸 그리려면은 이 f의 값을 얘한테 대입할 거라서
F는 2분의 1보다 작은지 큰지가 중요한 거잖아. 맞아요? F는 2분의 1보다 큰지 작은지가 중요한데 혹시 헷갈릴까봐 하나 더 그리겠습니다. 아, 내가 이거 뭐라고 그리고 있지? 혹시 몰라서 하나 더 그리겠습니다. 얘는 앞에 있는 F, 얘는 뒤에 있는 F입니다. 바로 동그라미 F입니다. 내가 얘한테 대입할 때, F한테 대입할 때, 빨간색을 F한테 대입할 때 2분의 1보다 큰지 작은지가 중요하다고? 맞아요? 그러면 빨간색 F의 값이 2분의 1보다 큰지 작은지가 중요하다면 2분의 1보다 큰지 작은지가 근데 여기가 누구야? 여긴 누구죠? 직선 19였습니다. 얘가 누구야? 마이너스 얘는 누구야? 자, 수능원자 머리를 빨리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발 중학교 2학년 1차 함수는 정말 빠른 속도로 해주세요. 자, 그런데 얘도 지금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고 얘도 지금 2x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런데 내가 지금 대입하는 거는 범위를 4개 쪼개야 되겠다? 그죠? 난 범위 4개 쪼갤 겁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처음이 0부터 4분의 1까지, 두 번째가 4분의 1부터 2분의 1까지, 2분의 1부터 4분의 3까지, 4분의 3부터 1까지로 범위를 4개 쪼갰습니다. 그러면 빨간색 F의 값은 제일 처음에 0부터 4분의 1까지는 빨간색 F의 값은 치역이 2분의 1부터 1까지잖아. 이 식은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고 이 마이너스 x 플러스 1을 2분의 1부터 1 사이에 있으니까 여기다 대입해요? 마이너스 x 플러스 1 여기다 대입할 거야. 누구야? 두 번째, 4분의 1부터 2분의 1 사이에 있으면은 치역의 값이 0과 2분의 1 사이에 있으니까 여기다 대입할 거죠? 마이너스 x 플러스 1을 마이너스 x 플러스 1한테 대입했습니다. 그 다음 2분의 1부터 4분의 3까지는 빨간색은 2x 마이너스 1인데 치역의 값이 0부터 2분의 1 사이에 있으니까 0부터 2분의 1 사이에 있는 녀석은 여기다 대입하겠습니다. 여기다 2x 마이너스 1을 대입했습니다. x값 대신에 2x 마이너스 1을 대입했습니다. 3. 마지막 녀석의 값이 2x 마이너스인데 치역의 값이 2분의 1부터 1 사이에 있습니다. 2분의 1부터 1 사이에 있으니까 2분의 1부터 1 사이에 있는 여기다 대입하겠습니다. 여기다 2x 마이너스 1을 대입했습니다.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합성함수의 그림 그리고 있습니다. 이 합성함수의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자, 제일 처음에 4분의 1, 2분의 1, 4분의 3, 1입니다. 자, 0대2범 누구예요? 0대2범 1입니다. 1대2범, 4분의 1대2범 누구야? 다시 여기다 2분의 1 대입했습니다. 여기다 4분의 3 대입했습니다. 여기다가 1 대입했습니다. 헐, 두 번 합성했더니 V가 2배가 됐네? V가 한 개 있었는데 두 번 합성했더니 V의 개수가 두 개가 됐네? 2배가 됐다고. V가 한 개였는데 2배에서 2개 됐나요? 세 번 합성하게 되면 이 다음부터는 합성하지 않아. 합성하지 않고 야, 앞으로는 정사각형 한 칸짜리 정사각형 속에 2배가 돼야 돼. 한 번 더 합성하면은 3개가 되는 게 아니고 V가 4개가 있어야 돼. 만약에 4번 합성하면 V가 몇 개 있을까? 8개 있어야 돼. V의 개수가 앞으로 계속 2배씩 되는 거야. 이거는 네 번째로 합성함수 이렇게 그려주는 거 설명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매번 이 문제는 이렇게 풀 수는 없어. 그래서 이것만큼은 외울 거야. 이것만큼은 V나 삿갓 모양의 그림이 나오면 두 번 합성했을 때는 이렇게 나오거든. 산이 2개 생기거든. 세 번 합성하면 산이 4개 생겨. 네 번 합성하면 산이 8개 생기고 개수가 2배씩 늘어납니다. 한 변이가 1인,
정사각형 내에 있을 때. 자, 그래서 이 문제는 학습을 통해서 터득된 내용 가지고 문제 풉니다. 0부터 1까지 정사각형 속에 이렇게 U처럼 생긴 게 있었잖아요. U처럼. 그게 지금 2배 돼서 2개 생겼다고요? 3번 합성하면 몇 개 생기는 거야? 네, U같이 생긴 녀석이 4개 있을 겁니다. 그거랑 4개 있는 그림하고 X를 교점 개수를 구하세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4개 그리겠습니다. 한 변의 길이 일자리인 정사각형 속에 내가 4개 그리는데 성공할지 모르겠습니다. 성의 없이 그냥 대충 그리겠습니다. 진짜 성의 없는데? 4개 맞아? 근데 그 녀석과 y는 x라고 하는 선이 만나 생기는 교점 개수가 실근의 개수입니다.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7개, 8개인가요? 그래서 0부터 1 사이에서 교점 개수의 값이 8개입니다. 이해되신 거 맞나요? 꼴랑 이거 하나만 그려서 답을 구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 갔습니다. 910번은 방금 풀었던 문제보다 선생님 지금 설명해줘야 되는 순서에 따라서 문제의 순서를 바꿔서 풀어주고 있거든? 910번은 이건 좀 어려워. 이거는 문제가 학교 시험이 아이들의 수준은 생각하지 않고 학교 선생님들이 지네도 못 풀면서 지네한테 선생님 질문하러 가잖아? 교무실 와서 질문하면 지네 못 풀어. 근데 시험을 출제. 그 해설이는 답 가지고 채점해, 지는. 애들이 물어봐. 안 풀어줘. 이런 양아치 새끼들이 너무 많아. 왜냐면 이런 문제 유형 자체는 경시대급에 속한 엄청 어려운 문제가 되게 많아. 근데 그 중에서 이거는 그나마 쉬운 편이야. 근데 이 문제보다 복잡한 문제가 나오면 그건 니네가 해결할 수가 없어. 그건 엄청 어려운 문제야. 그런데 그런 문제를 가끔 학교 선생님들이 아무 생각 없이 출제해. 그건 시간이 한 문제 풀리면 거의 20분 이상 소요되는데 양아치 새끼들, 양아치 새끼들. 왜 그런지는 내 잘못은 아니야. 학교 선생님한테 니네가 따지세요. 따져본 적 없잖아. 강원 이번에 그지같이 출제해서 따졌어? 학교 선생님 사과했다며. 그런 소리가 들리던데? 학교 선생님이 와가지고 이렇게까지 시간이 많이 걸려서 자기도 시간 내에 못 푼다고 미안하다고 사과했다던데? 천천고에서? 너희 반에서는 사과 안 했나봐요. 자, 지금 주어진 거는 합성함수하고, 합성함수 없잖아. 이건 F잖아. 이 곡선이 지금 F지. 합성함수하고 F란 녀석 두 녀석이 만나서 생기는 교점의 개수를 구하세요. 이렇게 얘기했어. 그럼 나는 합성함수를 그리는 것 자체가 이건 직선이 아니잖아. 합성함수의 그림을 그리기 수월한 거는 직선이야. 근데 곡선이면은 합성함수의 그림을 그리는 건 너무 힘들어. 그래서 이거의 그림을 그리는 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 그럼 그리지 않고 답을 구할 수 있어? 실근의 개수를 구할 수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 질문이야. 지금 설명을 잘 들으면은 경시대급의 어려운 문제 나와도 해결할 수 있어. 이해를 한다면. 그런데 보나마나 이해 못할 거고 쉽게 푸는 노하우를 전수해 주긴 할 건데 아무튼 원리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자, 합성함수한테 x를 대입한 결과물과 그냥 f한테 x를 대입한 결과물이 같은 값이 나왔으면 좋겠어. 여기도 똑같은 x를 대입했을 때 같은 값이 나왔으면 좋겠대 지금. 그러면 혹시 뭘 대입하면 같은 값이 나오는 줄 알까? 니네가? 이 점 좌표가 누구야? 이 점 좌표는 누구야? 이 점 좌표는 F한테 A 대입하면 누구야? F한테 빵 대입하면 누구야? F한테 D 대입하면 D입니다. 그런데 FA는 누구일까요? F빵이 누구예요? FFD의 값은 여기까지 되시는 거 맞죠? 그러면 이 방정식은 근이 누구일까요? 죽여버리기 전에 빨리빨리 얘기합시다.
살인 충동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삼각형. 문제 지금 코미디하네, 지금. 자, 근이 누구일까요? 밑줄 친 방정식은 근이 누구일까요? A, 0, D가 A 대입에도 둘 다 A, 세모가 A. 둘 다 빵 대입에도 빵, 둘 다 D 대입에도 D. 그래서 이 방정식은 근이 A하고 빵하고 D가 근이에요? 이해되시는 거 맞죠? 대입에서 등호가 성립하니까요. 그러면 답은 3개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 3개밖에 못 찾았는데 3개는 아니야.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렇게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어, B라고 하는 눈금하고 C라는 눈금 있지? F한테 B 대입하면 뭐야? F한테 B 대입하면 0이야? 그럼 FB는 누구야? 이거 0이야? 오, 이 교점 3개 말고도 FB의 값도 0이고 두 번 합성한 건데 B 대입한 것도 0이니까 해가 누구도 있다고? 아, 여기서 추가된 녀석의 값이 B도 있다고? 자, 그 다음 녀석의 값은 여기 C라고 하는 것도 주목해 보려고. C 대입한 녀석의 값은 빵이에요? 두 번 합성했을 때 C 대입한 거는 빵이에요? 그럼 이것도 C 대입한 것도 합성함수한테 대입하나 그냥 대입하나 똑같은 거잖아. 그럼 근해값으로 추가된 녀석의 값은 C가 있나요? 또 있을까? 이런 게 또 있을까? 다른 눈금들은 없어 보인다. A, B, C, D 말고는. 그럼 선생님 생각에는 답이 5개인데는 하자가 없을 것 같아. 더 이상 못 찾을 것 같아. 그런데 이 문제는 아주 유명한 문제야. 어마어마하게 유명한 문제고 우리가 모든 참고서에서 보게 될 거야. 내가 지금 하는 녀석은 이렇게 생긴 방정식의 근에 대한 문제를 풀고 있거든? 근데 이 녀석을 푸는 노하우가 있어. 딱 이렇게 생긴 녀석이 시험에 되게 잘 나오는 편이야. 그림 바꿔가면서. 대한민국에는 엄청나게 많은 학교가 이 문제를 시험에 많이 출제해. 근의 개수 몇 개인가요? 이렇게 출제하는 편이야. 자, 푸는 방법은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교점 있죠? 교점에서 x축의 평행한선을 그어. 교점에서 x축의 평행한선을 그어. 교점에서 x축의 평행한선을 그어. 그러면 빨간색과 fx가 만나는 교점이 몇 개야? fx하고 빨간색이 만나는 교점. 6개네. 아까 전에 이렇게 찾으려고 봤더니 이거 5개라고 답을 했단 말이야. 틀렸어. 이렇게 연결해서 만나는 교점의 개수가 답이야, 실은. 선생님, 아까 전에는 놓쳤잖아, 이거. 아까 이거 놓쳤잖아. 이 점을 선생님이 2라고 해볼게. 이 점을 2라고 해볼게. 근데 이 점 좌표가 누구라고? D, D니까 2 대입하면 뭐 나온다고? 2 대입하면 D 나온다고? 그럼 F한테 이거 놓쳤었는데 2 대입하면 D고 F2의 값은 FD고 D 대입하면 누구라고? 이것도 같은 값이야? 그래서 또 다른 근이 하나 더 있었던 거네. 그래서 다 해서 6개가 답이네요. 자, 이런 원리에 의해서 문제를 푸는데 문제점이 뭐냐면 이렇게 찾다 보면 아까 그런 문제 발생하잖아. 써있는 알파벳이 몇 개 없으니까 이거 놓칠 거 아니야, 이거. 그럼 최선의 방법은 뭐야? 찍찍찍 그어가지고 교점계수 구하면 얼마나 편해. 근데 친구가 물어보는 거지. 야, 근데 왜 찍찍찍 그어서 교점이 왜 6개고 6개가 왜 답이야? 몰라. 몰라도 니네는 찍찍찍 그어서 구할 거야, 그냥. 찍찍찍 그어가지고 만나는 교점계수 구하세요. 어디서 찍찍찍 연결하냐면, x축의 평행선 어디서 연결하냐면, y는 x랑 만나서 생기는 교점에서 찍찍찍 그어줄 거야. 그리고 만나는 교점의 개수를 확인할 겁니다.
그래서 만나는 교점의 개수가 6개면 실근의 개수가 6개입니다. 어떨 때? F 2개짜리하고 F 하나짜리의 방정식에서. 나는 분명히 요때 문제를 푸는 방법이라고 알려줬는데 너희들은 어떤 일도 저지르냐면 문제 이렇게 나왔어. 같은 거니? 다르지. 이때는 아무 생각 없이 또 찍찍찍 그리면 죽여버릴 거야. F 2개짜리하고 하나짜리일 때만 적용된다고. 2개짜리 하나짜리지. 이때 나 지금 얘기한 적 없어. 시험에는 근데 이런 거 잘 안 나와. 시험에 이게 나와. 근데 경시대급의 문제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성균관대가 경시대 문제를 매해마다 실시하거든. 성대 수학 경시대회. 경시대 문제는 이런 것도 출제. 이런 거 니네가 풀 수가 없어. 근데 학교 선생님이 미친 척하고 경시대급의 문제를 출제할 때가 가끔 있어. 미친놈들이. 그럼 풀 수가 없어. 나도 잘 못 풀어. 이런 것들은 내면 안 돼. 애들한테. 일반적으로 고등학교 과정에 출제하면 안 되는데 유일하게 출제할 수 있는 건 이거야. 왜냐면 이거는 시간과 노력을 가지고 하나씩 한 잔씩 찾아낼 수가 있는 거니까. 자, 현재 페이지에서 선생님 합성함수를 4개 풀어드렸습니다. 앞으로 2개만 더 풀어드리고 나면은 합성함수를 만약에 못하시면 그건 내 책임이 아니야. 그건 엄마 아빠 탓이야. 엄마 아빠한테 집에 가서 얘기해. 엄마 아빠 때문이라고. 선생님은 얘기하는데 항상 우리 애들한테 니네가 공부 못하는 거 다 니네 엄마 탓이라고? 아빠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했으니까 아빠 탓은 분명히 아니라고. 자, 근데 선생님 와이프는 또 착하게 또 수긍해. 엄마 학교 다닐 때 수학 못했다고. 여기 있는 것들은 안해도 되는 것들인데 그래도 딱 한 문제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2개는 봐야 되겠다. 기본 문제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917번 문제 풀어드리. 다음 페이지 또 있어? 네, 917번이 보편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까다로운 변형 문제입니다. 합성함수한테 K를 갖다 대입했더니 3 나옵니다. 나는 K의 값 알파 베타를 알고 싶습니다. 그러면 동그라미 값부터 찾아야 되겠네. G한테 뭘 대입하면 3인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위에서는 뭘 대입하면 3이 나올까요? 0보다 큰 중에 선택해야 되니까 1 대입했을 때 3 나온다고? 그럼 위에 거라면 FK 값은 1이라고요? 하지만 밑에서 3 나올 때가 있나요? 망했다. K는 2개 있다고 했는데? K가 2개인 건 여기서 나오나 보지? 그래서 여기다 대입했더니 절대값 K-4의 값 1입니다. K 값이 누구라고요? 네, 플러스 마이너스 5라고요? 답은요? 네, 답은 10이 답이네요. 뭐야? 나 이 사기꾼 새끼들 왜 이렇게 놓은 거야? 이렇게 쉬운 거를? 자, 919번을 다음 시간에 축제하고 나서 질문할 것 같긴 하지만 안 풀어드리고 920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2차 함수가 있습니다. 2차 함수에 대해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 합성함수의 값이 0보다 큰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초기 와. 이거 맨날 질문 애들은 맨날 똑같이 계속 질문한다?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라고 써 있습니다. 쌤은 g를 대입할 거잖아. 그런데 g라고 하는 녀석의 값을 대입할 건데 2차 함수, 2차 함수고 미지수까지 섞여 있으니까 나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 편의상 gx의 값을 t라고 치환할 계획이야. gx의 값을 t라고 치환을 한다면 결국 우리가 푸는 저 부동식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지만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 있지만 나 이미 t라고 바꾼 거잖아 지금. 난 지금 이 부동식 푸는 거야? 그런데 여기에 t라고 바꿨으면 인수분해 될 것 같은데? t라고 바꿨으면 인수분해 돼? t-3이랑 그럼 해가 뭔데? t의 값은 마이너스보다 작던지 3보다 크다고요? 그러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뭘 만족한다는 얘기야? t 값이 gx였잖아.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4의 값이
마이너스 2보다 작던지 또는 3보다 컸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되신 거 맞나요? 그런데 아래로 블록인 녀석의 값은 마이너스 2보다 항상 모든 실수에 대해서 작은 게 가능해? 불가능하죠. 언젠간 기어 올라가서 마이너스가 큰 게 생길 수밖에 없죠.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이걸 만족할 수는 절대로 없어. 그럼 모든 실수에 대해서 만족하는 거는 또는이기 때문에 이걸 만족하면 되겠네? 그럼 이건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나오는 2000번 나온다는 그거잖아. 2차 부등식 모든 실수 판별식은 100% 0보다 작거나 같다. 따라서 이게 답인가요? 쌤은 지금 치환을 통해서 문제를 바꿔서 풀었습니다. 자, 다음 유형으로 가겠습니다. 뭐 이렇게 많아? 지겹도록 많네. 나 빨리 하고 나서 적어야 되는데. 합성함수 유형이 몇 개나 있어? 15까지. 오늘이 10시에 수업 끝나면 내일 수학원 숙제를 해야 되니까 오늘 수학원 숙제 일부 했으니까 방정식, 부등식 함수 방정식, 부등식을 끝내면 내일 2시에 올 때까지 졸라 바쁘겠지? 아침부터 일어나서 계속 수학만 공부하겠지? 아주 아름다운 일이야. 자, 유치원 문제들 다 제끼고 설명할 것도 없습니다. 딱 한 문제만 풀겠습니다. 제일 어려워 보이는 게 말 많은 건 니네가 읽어. 나는 못 읽어. 나는 927번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앞에 내용 정리해서 이제 살을 붙이는 것들은 합성함수가 중요한 건 아니고 그냥 수학적인 지식이 중요합니다. 이제 합성함수 배울 건 다 배웠고 이제 배형된 문제들 푸는 겁니다. 매번 문제는 달라질 겁니다. 자연수 n값에 대해서 2n승 플러스 1을 3으로 나누기 한 나머지의 값을 fn이라고 하겠습니다. 2n승 플러스 1을 3으로 나누기 한 나머지의 값을 fn이라고? 그러면은 이걸 수식으로 쓰기는 힘들 것 같고 fn의 값을 수식으로 쓰기는 힘들 것 같고 일단 나는 1대입한 것도 구할 수 있지 않아? 1부터 대입해볼까? 1대입하면 이건 3인가? 3을 3으로 나눈 나머지가 누군데? 2대입했고요. 2대입했더니 5를 3으로 나눈 나머지는? 3대입했습니다. 3대입했더니 9를 3으로 나눈 나머지? 4대입하면은 17을 3으로 나눈 나머지? 좀 더 해볼까? 5대입했습니다. 33을 3으로 나누겠습니다. 6대입했습니다. 6대입하면 65를 3으로 나누겠습니다. 홀수대입하면 빵이고 짝수대입하면 2야? 그렇게 해보고 나서 맞는 거 고르세요. n값이 홀수면 fn값은 빵 맞아? n값이 짝수면 요 새끼가 누구라고 괄호 속에 있는 게 다시 2였을 땐 누구라고? 뭐 이게 나 이 새끼들은 왜 기준이 없어 기준이. 이런 것들은 합성함수의 기본 지식만이면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자, 고등수학 하는 합성함수까지만 하겠습니다. 수학원 피세요.